네, 찰칵찰칵 날씨 담기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사진작가 이종훈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AF 타겟 설정 그리고 반셔터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F 타겟 설정은 화면에서 초점을 맞추는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카메라 후면에 있는 AF 타겟 설정 버튼을 누르고 상하 좌우로 버튼을 눌러서 AF 타겟을 초점 맞출 위치에 옮기고 셔터를 누르면 화면상에 원하는 위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셔터는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한 번에 누르는 게 아니라 먼저 반쯤 눌러서 그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또 LCD 화면 우측 상단의 반셔터 표시를 확인하고 완전히 눌러야 한다라는 걸 반셔터라고 하잖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유라 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미러리스 카메라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작아서 갖고 다니기 편한데 여기다가 렌즈 교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카메라의 렌즈 교환을 통해 촬영자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렌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렌즈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렌즈의 종류 몇 개 알아요.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렌즈의 종류에 따른 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렌즈는 화각이라는 개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화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정도 또는 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라 씨, 제가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에 팔을 벌리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벌렸을 때요? 네.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손을 뻗은 다음에 팔을 양쪽으로 벌리다 보면요. 네. 이 손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우리 눈이 갖고 있는 화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눈의 화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렌즈의 화각도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각 렌즈는 그 넓을 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각이 넓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광각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각이 넓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80도에서 75도 내외의 화각을 가진 렌즈들을 광각 렌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광각 렌즈의 특징은 이렇게 넓은 화각을 갖고 있다는 것과 깊은 심도를 갖고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광각 렌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 넓은 화각과 깊은 심도. 그럼 심도는 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해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조리개 기억하시나요? 네. 네,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할수록 배경이 선명해지고 숫자를 작게 할수록 배경이 흐려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초점을 맞춘 위치로부터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을 심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초점을 맞춘 위치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사진을 찍을 때의 상황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조리개 숫자를 크게 했을 때는 심도가 깊어져서 과일 뒤쪽에 놓여 있는 화분이 심도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그래서 사진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조리개 숫자를 작게 했을 때는 심도가 얕아져서 뒤쪽의 화분이 심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에서 흐릿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조리개를 파트에서 배경이 선명하다거나 흐릿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심도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작가님 그러면은 광각 렌즈는 이런 심도 자체가 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광각 렌즈는 다른 종류의 렌즈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조리개에서 훨씬 더 깊은 심도를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스페인 여행 중에 광각 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바다와 가까운 높은 절벽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유라 씨는 이 사진에서 어떤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잘 보시면 그 왼쪽 아래에 멋진 남성분이 등 근육을 자랑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네, 잘 보시면 사진 왼쪽 하단에 있는 남자분과
사진 중앙에 보이는 아주 멀리 떨어진 해변가 마을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시죠? 네.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에 보이는 해변가 마을까지 가는데 걸어서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관광렌즈는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곳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심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남자분 말고도 시원하게 보이는 바다도 보이고요. 하늘도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바로 관광렌즈가 갖고 있는 넓은 화각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모로코 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역시 관광렌즈를 이용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가까이에 있는 자동차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산맥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이게 관광렌즈의 깊은 심도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한 위치가 도로의 끝자락이었는데요. 네. 관광렌즈가 아주 넓은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바깥쪽에서 도로를 향해 사진을 찍더라도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바깥의 풍경까지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관광렌즈의 넓은 화각과 깊은 심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관광렌즈의 특징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럼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넓은 화각과 깊은 심도 말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화면의 왜곡 현상인데요.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촬영에 사용한 원본 이미지입니다. A4 용지에 정사각형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종이를 관광렌즈를 이용해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네. 가운데 부분은 정사각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서리로 갈수록 사각형이 늘어난 모양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직선들이 조금씩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마치 가운데 부분은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양쪽 모서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관광렌즈는 이처럼 카메라로부터 가까운 곳은 더욱 가깝고 크게, 멀리 떨어진 곳은 더욱더 멀고 작게 느껴지도록 원공감을 증폭시키는 왜곡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관광렌즈의 특징 세 가지, 깊은 심도, 넓은 화각, 그리고 독특한 이런 왜곡 현상을 갖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관광렌즈의 특징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관광렌즈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광렌즈를 풍경사진에 활용하시곤 합니다. 넓은 풍경을 한 장에 담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넓은 화각이고요. 가까운 곳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깊은 심도입니다. 네. 왜곡 현상의 경우에 활용하기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출 경우 화면에 발생하는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사진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렌즈의 특징들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재미있는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또 거리에서 재미있는 스냅 사진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결국 렌즈의 특징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좋은 사진, 또 재미있는 사진, 매력 있는 사진을 찍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준 렌즈와 망원 렌즈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내용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좀 찍어 보신다면 오늘을 기억하게 될 또 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저희 YTN 웨더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진 강좌 정보는 올림푸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함께해 주신 이종훈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